정화여고 과학동아리 샤틀렛 조민영, 이현우, 나연재, 최규리, 이민진, 나지연입니다. 그중 저희는 OS 발표를 맡은 이민진, 이현우입니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과 건강에 대해 알아보던 중 평균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화에 대해 찾아보며 사람의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 중 일부가 활성산소를 생성해 체내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거나 암세포를 형성하여 노화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의 생성, 즉 세포의 산화를 늦출 수 있는 항산화 작용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인 식품, 그 중에서도 항산화 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것들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싶었고, 그래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여러 식품들 중 시중에 판매하는 식품을 시료로 설정하여 DPPH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이해하기에 앞서 가볍게 중요 개념을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산화란 산화의 억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호흡을 통해 마시는 산소가 체내에서 자유전자를 가진 산소화합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속의 다른 DNA나 다른 분자들과 반응해서 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때 활성산소와 반응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진행할 실험의 주된 용액인 DPPH는 유기화학 화합물로 안정적인 자유라디컬 분자로 구성된 어두운 색의 결정 분말입니다. 이때 자유라디컬은 비공유 전자를 갖는 원자, 분자, 이온을 뜻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런 비공유 전자는 짝을 짓지 않는 활성 전자로서 해당 물질의 화학 반응성을 높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DPPH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실험은 DPPH라는 산화제와 샘플을 반응시켜 DPPH가 환원되는 정도를 측정, DPPH 속 자유라디칼에 대한 소거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DPPH 라디칼의 시약색은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항산화제, 즉 시료와 반응하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색의 변화는 항산화 능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흑광도를 측정할 때 517나노미터 파장에서 분광 강동해가 보라색을 감지하고 노란색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좋은 시료는 작은 흑광도 값을 가지고 항산화 효과가 좋지 않은 시료는 높은 흑광도 값을 가지게 됩니다. 분광기 중에서도 저희가 실험에 사용할 기기인 UV-BIS 분광 강동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UV-BIS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 강도법이라고도 불리며 광정자를 흡수하는 발색 단계의 존재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쓰이는 분광기입니다. 또 분자가 UV-BIS를 흡수하면 결합성 전자와 비결합성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이된 뒤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때 흡수하는 특정한 파장을 알게 된다면 그 원자,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으며 흑광도를 알면 농도까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517나노미터 파장을 설정하여 흑광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비커, 마이크로 피펫, 피펫팁, 마이크로 튜브, 네임펜, 라벨링 테이프, 막자 사발, 시험관, 스포이트, 0.2몰 농도의 DPPH 용액, 100 마이크로리터의 DPPH 용액과 메탄올 100 마이크로리터를 섞은 블랭크 용액, 그리고 시료를 담을 다이알 6병이고, 저희가 설정한 시료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사과 녹차입니다. 이때 2차 가공물인 주스들은 최대한 과일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확인하고자 한 것은 총 2가지로, 첫 번째는 사과, 포도와 같은 원재료가 사과주스, 포도주스 같은 2차 가공물보다 더 높은 항산화 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두 번째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항산화 능을 가진다고 알려진 음료인 포도주스, 녹차,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의 항산화 능에 대해 비교한 수치입니다. 실험 과정의 첫 번째는 재료의 준비로
납자 사발을 이용해 직접 포도와 사과에서 착즙과 거름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해 시료를 100마이크로리터 넣고 900마이크로리터의 DPPH 용액을 잘 혼합하여 암실에 넣은 후 상온의 온도에서 약 30분간 반응시키는 것으로 학교에 마이크로피펫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농도 비율을 맞춰 각각 1ml, 9ml씩 혼합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혼합 직후와 혼합 30분 후의 시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분광농도계를 사용하여 흑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의뢰한 후 각 시료의 흑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블랭크는 메탄올과 DPPH 용액을 1:1의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하였으며 큐벳에 DW를 채워넣고 흑강도를 0으로 보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원래 분광농도계를 517나노미터 파장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시료 속에 부유물들이나 침전물들이 일부 존재하여 190에서 900나노미터 파장을 모두 측정한 후 가장 적절한 파장을 골랐고 517나노미터 파장에서의 결과가 이물질들이 있었음에도 오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517나노미터 파장에서의 흑강도를 바탕으로 실험의 결론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값에 따라 사과 원액은 0.71, 포도 원액은 0.97, 오렌지 주스는 0.98, 녹차는 0.27, 사과 주스는 0.22, 포도 주스는 0.52의 흑강도를 보였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517나노미터 파장은 보라색을 감지하고 노란색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강도 측정 결과값이 높게 나올수록 항산화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흑강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보면 처음 설정하는 가설과 다르게 원재료보다 2차 가공물인 음료들이 더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조사를 진행하던 중 시중에 파는 음료에 항산화 작용에 효과적인 음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인 폴리페놀이나 비타민을 추가적으로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료의 성분표를 확인해본 결과 일부 추가적인 비타민이 첨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불가피하게 실험의 가설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가설의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을 높여주는 폴리페놀 또는 비타민이 들어간 2차 가공물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 효과가 높을 것이다. 두 번째는 녹차,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사과 주스 중에서 식물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인 카테킨류가 들어간 녹차가 가장 항산화 효과가 높을 것이다 입니다. 또 변경된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결과는 실제로 2차 가공물의 항산화 작용 효과가 높다입니다. 가공물과 원재료의 흑강도, 즉 항산화능의 차이는 약 0.5 정도이고 가공물 중에서도 비타민이 상당히 첨가된 사과 주스의 흑강도는 매우 낮은 수치, 즉 항산화능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사과 원액도 포도 원액보다는 높은 항산화능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변경된 두 번째 가설에 대한 결과는 가장은 아니지만 높은 항산화 효과를 기록했다로 녹차는 사과 주스 다음으로 높은 항산화능을 가졌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DPPH 용액과 혼합하자마자 높은 반응성을 보여 항산화능이 뛰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오렌지 주스가 가장 낮은 항산화능을 보였다는 의외의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에서도 언급했던 카테킨류라는 것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고 항암, 항균, 항동맥 경화 작용 등 여러 가지의 생리 활성을 가지는 성분으로 녹찻잎에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여러 음료들의 항산화 작용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원재료가 당연히 항산화능이 높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비타민 등이 추가적으로 함유된 2차 가공물이 더 항산화능이 높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하는 과일들의 성분을 조사하며 폴리페놀류나 카테킨류와 같이 항산화능을 높이는 여러 물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탐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의 동기에 맞게 노화, 즉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이번 실험에서 표준용액 트롤록스를 만들지 않고 단순 비교 실험을 진행해서 표준 곡선을 그래프에서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표준영양가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항산화 능을 분광기로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첫 번째로 오렌지의 항산화 능이 사과, 포도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진행한 실험의 2차 가공물 중에서 오렌지 주스가 가장 낮은 항산화능 수치를 기록했는지, 두 번째로는 항산화능이 매우 월등하다고 알려진 블루베리와 케일 등의 식품에 녹차의 카테킨류 같은 특이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지, 항산화능 수치의 비결이 다른 요인 때문인지에 대한 더 심층적인 탐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화여고 과학 동아리 샤틀레 OS 발표의 이민진, 이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